영철님이 조금만 더 경험이 있는 상태로 나왔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철님 이대로 가다가 이번 기수 빌런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빌런들을 생각해보면 두 종류였거든요. 하나는 선택장애, 또 하나는 열렬한 사랑꾼들이 빌런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죠.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열렬한 사랑을 했었지.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 영철님은 두 번째를 조금 충족하고 있죠. 저도 영철 되게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영철 씨가 빌런 되는 모습을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도 이 두 사람이 커플이 되면 그거 나름대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철에게 안나는 확실히 정숙인데 정숙의 크리스토프가 영철은 아닐 수 있죠. 본인이 이 사람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다. 내가 이거를 해야만 한다라는 게 너무 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가까이에 못 가. 영철 씨는 자동적으로 본인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 과하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죠.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뭐 기사하고 막 장난치고 막 조금씩 그런 짓궂은 장난도 있고 하는데 영철님은 거기서 아유 제가 마셔버릴게요 하고 딱 마셔버리지. 약간 너무나 선한 오지랖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분위기를 망치거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혼잣말도 카메라맨이 앞에 있으니까 자꾸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본인에게 너무 많은 임무를 부여하고 있어. 이러면 사회생활 할 때 진짜 힘들 텐데. 정숙을 신경 써야 되는데 앞에 카메라맨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뭐 사람들 남들에게 불편한 건 해서는 안 된다. 너무나 높은 기준치를 갖고 살고 있어. 그게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높은 기준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죠. 저 과도함은 어릴 적 환경과 연관이 당연히 있죠. 영철님이 근데 자기 세계 안에 굉장히 갇혀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내 노래로 만들어서 그것을 즐겨. 그러면 진짜 이 세상에 어떤 트렌드가 있어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내 언어로 바꿔서 내 세계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즐겨.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11년간 한 사람과의 그 세계, 전 여친과의 세계 안에서 평생을 살다가 성인이 돼서의 모든 세계지. 그러다가 거기서 나오면서 그 11년의 연애가 깨지면서 나도 세상과 만나봐야겠다 각오를 하고 나온 게 나는 솔로 같아요. 그렇다면 영철님은 어쩌면 이건 하나의 의식 같은 건데 본인이 녹음한 곡은 따로 보관하시고 이제 듣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노래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의미에서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주관이 강하고 고집도 있다는 거는 좋을 수 있는데 어쨌건 영철님은 조금 더 강한 메타인지를 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내 세계 안에 갇혀있는 것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 시작이 자기 노래 안 듣기에서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노래는 놔둬요. 녹음까지는 좋아. 하지만 듣고 다니는 걸 멈추고 세상과 만나보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저씨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장사도 하고 과격하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지. 그리고 되게 할말하고 그래서 영철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아. 근데 엘사는 어때요? 내가 남들과 다른 능력을 가져서 나만의 얼음 왕국을 만들고 그 안에 갇혀 살잖아요. 그러면 영철은 엘사잖아. 그렇잖아요. 엘사랑 크리스토프를 비교해봐. 영철은 엘사예요. 그게 동성이고 자매고 이러니까 약간 매칭이 좀 이상한데 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캐릭터를 생각해보면 영철은 스스로를 엘사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체성의 얘기가 아니고 성향의 얘기지. 근데 캐릭터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영철은 크리스토프보다는 엘사에 가깝죠. 그 엘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짠해지지. 왜냐면 나 같으니까 혼자 얼음 왕국에 갇혀서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올라프를 만들어. 근데 영철의 올라프는 그냥 노래일 수도 있겠지. 하나의 핸드폰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속세를 떠나서 나만의 얼음 왕국을 짓고 거기서 혼자 지내지만 안나는 엘사를 구하기 위해서 와. 그런데 엘사는 가버려! 해가지고 그 안나가 여기 심장에 얼음 꽂혀갖고 트롤한테 가잖아.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안나는 엘사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잖아. 그러면 영철은 엘사잖아. 그러니까 나만의 얼음 왕국에 있는 나를 위해서 따뜻함을 전파해주러 올 수 있는 안나. 나랑 같이 놀자고 계속 문을 두드려주는 안나. 나는 혼자 차가운 세상 속에서 속세와 단절하고 나만의 세상 속에서 외롭지만 그래도 누군가 손 내밀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손을 내밀어주는 헌신적이고 배려심 깊고 인내심 있는 안나. 그렇게 생각하면 영철은 엘사지, 엘사. 전 여친이 안나 같은 사람이에요. 딱 시기적으로도 겹치고. 영철에게 안나지. 정숙 씨가 내가 영철의 안나가 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니까. 정숙 씨는 최선을 다했죠. 정숙 씨처럼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철 마음은 호감도가 확 올랐는데 영철 부모님 중에 한 분은 뭐 자기애는 뭐 확신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기준값이 높고 엄격한 사람이었을 거는 같아요. 아버지가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하신 분이니까 확고한 자기 주관이 있고 강한 사람이었겠네요. 기준이 높고 그랬겠네. 아버지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배려라는 게 그래. 내가 주변을 배려하면 정작 내가 배려해야 되는 가까운 사람을 배려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을 가장 배려하는 모습, 그런데 주변을 불편하게 했던 그 배려가 이번 영철님을 보면서 떠오른 게 이제 12영수님. 그 당시에 내 얘기 금지, 거기서 영식하고 영숙님하고 데이트 자리를 자기가 이제 와가지고 방해를 하는구나, 아 내 얘기 금지 를 시켜서 이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내기 금지가 실은 굉장히 배려해서 나온 말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져.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속도를 내질 못하는 게, 일단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데 집중을 해줘야 돼, 이 사람 얘기하니까. 근데 운전할 때는 운전이 우선순위지, 데이트를 할 땐 데이트가 우선순위지, 카메라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 얘기 금지는 어쨌건 이 상황에서 분위기를 잘 맞추고 얘기하는 게 우선이지, 이게 이 사람들을 배려해서 하는 행동인데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는 눈치, 그 눈치를 보는 것보다 강박에서 나오는 불안도가 더 큰 것 같아요. 이런 영철 같은 식의 이런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은 내가 불안해하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하는 거, 내려놓는 것,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를 계속 경험해야 돼요. 근데 자기 세계가 강하고 그 고집스러운 부분에서는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본인만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안에도 갇혀있고, 내 목소리, 내가 부르는 노래 안에 갇혀있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데, 그래서 그 세계 안으로 기꺼이 들어갈 사람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상처도 있고 모성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영철 씨를 굉장히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상처가 있고 모성애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조금 나이도 있고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찜질방에서도 사람들한테 저희들 보셔도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본인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어. 그게 더 과해지면 자의식과잉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뭘 해줘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다 자기 얘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막 상담을 해도 아 이게 내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얘기들이에요. 스스로 오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오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깨고 나와야 돼. 그거를 어떤 선한 것으로 연결해두면 못 나와. 내가 하는 행동을 안 좋은 것으로 연결을 지음으로써 빠져나오는 거. 영철님을 알아보는 좋은 사람이 있기를 바랬는데 이번에는 없을 가능성도 있겠어요. 영철님은 안 끝났고 정숙님은, 근데 만약 안 끝났어도 끝까지 막 가지는 않을 것 같아. 정숙님은 저 정도의 인내심과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라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잘할 것 같아요. 영철님이 근데 계속해서 정숙님이 힌트를 줬음에도 컨트롤을 못 하더라고. 영철 씨가 이날 문제 드러났던 게 정숙 씨에 대해서 너무 질문을 안 했지. 이번에는 그래서 영철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뒤로 갈수록 이 여론이 영철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영철 씨는 정말 자기가 어떤 사람일까 보고 싶었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다라는 말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영철 씨는 전 여자친구 말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내가 왜 헤어졌지? 내가 어떤 사람이어서 이별 당했지? 라는 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 답을 헤매다가 나는 솔로 나가볼까까지도 나온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 내가 뭐가 문제였지? 11년간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한 달을 매달렸는데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지? 내가 어떤 게 문제여서 차였을까? 어떤 게 문제여서 우리는 이렇게 끝났을까? 그 답을 계속 헤매다가 두 사람이 연애사를 주변에서 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나는 솔로 나가서 한번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자. 이렇게 되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영철님이 나는 솔로나 이런 걸 잘 안 보았던 사람이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영철님은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다 읽어보겠지, 그렇다면. 영철 씨가 스스로 고집이 세고 오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깨달으셔야 될 텐데, 배려는 모든 것을 해주는 게 배려가 아니라 상대가 필요로 하는 걸 해주는 게 배려죠. 이제 영철님은 모든 상황에서 다 자기에게 역할을 부여해버리니까 힘들어. 모든 것을 자기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걱정해주고, 그거는 본인의 역할이 아님에도 본인이 도와줄 필요도 없고 본인이 배려할 필요도 없는 거를 와가지고 배려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의지를 되게 꺾어버릴 수가 있어. 영철 씨는 자기 세계에서 나와야 돼. 근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 낮소리 나온 것도 좋고, 자기 노래 듣는 걸 멈춰야 돼요. 계속 내 목소리 안에서 내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취미잖아요. 그냥 항상 내 안에 갇혀 있잖아. 말 그대로 영철은 영철 세계 안에만 살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돼. 지금 본인은 취미로 내 노래를 듣는다고 하지만 외부 세계와 단절하는 방식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만든 자기 세계 안에 갇혀버린, 그 나름 그걸 깨보려고 낮소리에 출연한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좀 독특한 포인트죠. 근데 앞으로 아직 최소 4, 5회차가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영철님의 이 행보가 너무 빌런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영철님이 안나에게 하는 그런 예고를 보면 막 인형들 깔아놓고 그래서 영철님이 처음에 예고에서 막 방 꾸밀 때 뒤에 옷을 걸었어요. 그게 찜질방복이다. 인형들 깔아놓는 거 말고 뒤에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그 난간에 찜질방 옷을 걸었어요. 그 장면이 있어. 그래서 그 옷을 깔았구나. 황토색 옷을 걸거든요. 그때 퍼즐이 그렇게 맞춰지네. 라운드 쪽 색깔은 달랐던 것 같아. 근데 어쨌건 색감이 약간 찜질방 옷을 떠올리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둘의 어떤 추억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 그게 마지막 날 고백신인가? 정숙님이 재미없어. 이 상태로 마지막까지 가는데 영철님이 그런 이벤트까지 해버리면 이러면 이제 둘 다 빌런 되는 거야. 물론 이제 과실 비율은 이제 영철님 8, 정숙님 2 이렇게 되겠지. 나는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저걸 걸지 생각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러네. 어제 보면서 그 퍼즐을 맞췄어야 되는데 이제 생각나네. 고집 세고 자기애가 있는 사람은 맞죠. 정숙님이 지금 거의 희망은 없고 영철하고 정숙이 잘 되려면 거의 뭐 닥터 스트레인지가 와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의 어떤 일말의 가능성은 정숙이 마음 한구석에서 영철이 원래 저런 나쁜 면이 있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숙은 지금 당장 다른 대안은 없고 그래서 그나마 한두 번 더 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가능성을 저는 완전히 배제하고 싶진 않거든요. 이 마지막 정숙님 재미없어. 이거는 확실히 끝이구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보니까 정숙님은 찜질방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정숙님이 그 저온 방 들어가기 전에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했던 건 찜질방을 안 좋아하는 거거든. 순자 씨가 정숙 머릿속에 너무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버렸죠. 아무튼 이 두 분은 잠깐 산책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 취향만 맞으면 같이 찜질방 가서 놀면 재밌는데 찜질방 자체를 안 가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지금 이게 거의 첫 번째 데이트나 마찬가지인데 찜질방을 선택한다는 거는 좀 부담될 수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은 시끌시끌한데 도망다니든가 해야겠네요 또 하면서 여기서 영철은 정숙 씨와 내가 결이 맞아서 함께 산책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숙은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이 영철이니 함께 산책해준다 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을 영철 씨가 캐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철과는 그렇게 산책을 하고 정숙 씨는 현방을 쓰는 현숙 씨와 대화를 합니다. 현숙 씨가 먼저 얘기를 해요. 상철과는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서 좀 근데 업데이트를 하고 싶었어. 20점까지만 해도 정숙님은 나 영철님이랑 되게 좋았다 하고 되게 이제 재밌게 놀았다. 이번에 여자 출연자들은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들이 많구나. 영숙도 그러고 정숙도 좀 그런 면이 있고 순자, 영자 씨도 지금 목표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식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영식을 못 알아보게 돼버렸지만 그렇고 그래서 뭐 정숙님은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영철하고 진짜 재밌게 놀았다. 오늘 여기 와서 재밌었는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이 제일 재밌고 짜릿하게까지 했는데 찜질방에서 그냥 땀과 함께 싹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현숙님이 호감이 올라갔냐는 말에 이제 정숙님은 이제 완전 올라갔다고. 현숙은 또 고민이죠. 나는 이제 누구랑 얘기할지 생각해보면 나는 이제 영철밖에 없다. 막상 영철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숙 씨는 완전히 그 알고리즘을 딱 짜놓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죠. 일단 상철 알아본다. 상철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뭐 이런 걸 얘기한다. 뭔가 이 미래에 대해서 이런 체크해본다. 안 맞는다? 오케이. 어쩔 수 없지. 가. 영철에 대해서 뭔가 이제 질문하면서 알아볼 때도 그러니까 현숙님의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눈치가 없어서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너 뭐 햄버거 먹고 싶어? 이게 햄버거 집에 가려고 햄버거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어떤 햄버거 먹을까? 약간 이런 식이야. 너무 눈치를 보는 사람은 햄버거 안 좋지? 그럼 다른 거 먹을까? 그럼 뭐 치킨 먹을까? 아니 햄버거 괜찮다니까? 그래? 그래도 뭐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래. 근데 현숙님은 햄버거 좋아. 그래, 오케이. 그럼 햄버거 가자. 근데 이제 나중에 너 아까 내가 햄버거 먹기 싫어하는지 몰랐어? 너 아까 햄버거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니다. 그래. 맛있게 먹자. 그치? 아니지? 깜빡했지? 알았어. 오케이. 예전에 고전적인 방식으로 살던 시어머니와 현숙님의 조합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고부 갈등이 생기겠구나라고는 유추해 볼 수 있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성향이 맞아야 돼. 실제로 부부간에도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부부들이 꽤 많아요. 한쪽은 현숙님 같은 스타일이고 한쪽은 우리 사이에 왜 그래? 아니면 꼭 말을 해야만 하나? 약간 이런 스타일로 두 사람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끌렸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근데 두 사람이 대화가 안 돼. 현숙님은 현숙님대로 예의가 없다라는 오해를 받아버리고 눈치 보는 사람은 현숙님이 그런 사람을 보면 음흉하다라고 또 오해를 해버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숙님은 나는 이제 영철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막상 영철과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정숙님이 이제 얘기해봐라. 정숙님은 난 영철님 알아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왜냐면 제일 괜찮아요. 이때까지
전까지만 해도 정숙님이 제일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숙님이 단순하고 배려있고 이런 사람은 맞는데 근데 좀 판단을 여기도 좀 빠른 것 같기는 해. 아, 이번에 여자 출연자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판단이 빠르네. 그러니까 여기서 정숙님은 내가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정숙님은 어쨌건 상철에게 실망한 게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숙님은 내가 상철에 대해서 판단을 빨리 하고 정리를 했을 때 상철에 대해서 나쁜 소리 주변 사람들한테 안 했잖아요. 편집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했거든요. 근데 순자는 어쨌든 영철하고 정숙이 지금 잘 돼갈지 어쩔지 모르는데 그냥 엄청 먹으라고 말을 해버려. 뭐 2단계가 있다느니 어쩌니. 영수는 없을 것 같아? 사람에게 그런 게 다 있지.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별로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잘 될지 어떨지 모르고 그냥 질러버리면 어떡해. 그런 것들이 순자가 좀 어리구나. 지금 초반에는 가장 빌런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게 지금 이제 순자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숙님은 영철 제일 괜찮은 것 같대. 그리고 정숙은 현숙이한테 우리 보는 눈 비슷하잖아요. 근데 현숙은 우리가 보는 눈이 비슷해요? 안 비슷하죠. 현숙이 입장에서는 현숙이 봤을 때 영철은 남자로 안 보이거든요. 순자 씨가 의도적으로 한 거는 예를 들어 숙취 해소제 꺼내놓기 이런 거는 의도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숙님 앞에서 영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거는 의도는 아니고 그냥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현숙님은 영철을 좋다고 하는 정숙이기 때문에 눈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근데 같이 상처를 골랐던 거에서 두 사람은 같이 한번 다대일 데이트를 했었으니까 우리 눈 비슷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어제 데이트에 대해서 후일담을 나누고 있고요. 정숙님은 이때 아침 산책을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영철님은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산책 준비를 하고 있었죠.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9시 산책인데 그래서 아침 산책 치고는 좀 샤인머스킨만 가져간 게 조금 아쉬운데 2시간 반 동안 뭐 했나. 그래서 정숙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산책하러 가자. 그래서 9시에 이제 산책하러 가기로 하고 아침에 영철님은 굉장히 일찍 일어났어. 그래서 자기 노래 또 듣고 립밤 바르면서 약속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죠. 영철님은 그냥 혼자 기다리고 있어. 2시간 반 전이라면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데 정작 같이 데이트 나갈 때는 카드를 안 갖고 가. 그래서 정숙님이 다 계산해. 그런 일들이 벌어졌네요. 영철님은 자기 노래에 빠지는 게 그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중간부터 그런 취미가 생겼거든요. 여자친구랑 연애를 하다가 사회에 나와서 여자친구와 항상 함께 하던 시간에서 여자친구가 회사 일도 하고 이러면서 빠지면서 그 시간을 자신의 노래를 하고 노래를 듣는 걸로 채웠을 수도 있겠네. 내 노래를 듣는다는 건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행위니까. 영철님은 다른 사람이랑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타인의 존재가 느껴지는 순간 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이 생겨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역할이 부여받아. 스스로 부여해. 그래서 나만 있는 시간, 나만 있는 공간에서만 쉴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기만 해도 불안해. 왜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지 못하고 있을까봐. 그래서 불안해. 본인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목소리의 노래를 듣는 순간 세상에 나만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편해지겠구나. 그래서 영철은 6시 반에 일어나서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수 노래는 제3자인데 어쨌건 내 목소리를 내가 듣고 있으면 세상에 내가 혼자 있다는 생각을 할 테니까. 근데 사회성이 좀 개발이 덜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힘드니까. 덜 하게 되고 그럴 수 있겠지. 피하게 되고. 또 여성 출연자들의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순자 씨의 재뿌리기, 불화의 씨앗 이런 것들이 심어지는데 순자 씨는 자기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현숙님이 어떤 정보를 달라고 할 때는 그거를 굉장히 막 눈알을 굴리면서 나는 솔로에서도 여기 제작진도 그걸 막 헉대가지고 눈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상대가 원하는 정보를 안 주면서 정숙한테는 영철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좀 애 같구나. 신중하지 않구나. 지금 보면 옥순 씨도 상당히 애 같은데 옥순 씨한테도 애 취급을 받고 있죠. 영철에게는 정숙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순자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주변에서는 영수로 정리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영수한테 넘어간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옆에서는 이성적 끌림? 정답이래. 그러면서 영철은 손이 너무 많이 가서 그러니까 순자가 영철한테 손이 많이 갈 게 뭐 있어. 순자 씨는 보여지는 거에 굉장히 집착하는 면이 있죠.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보여지는 게 중요한데 자신이 그만큼 외모가 훌륭하진 않아. 물론 저는 순자님의 외모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순자님 생각에서. 그래서 본인을 오히려 빵떡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빵떡 아니야 라고 말을 듣고 싶고 본인은 더 아름답고 여성스러운 사람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눈에 띄는 것을 선택하고 영철은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그리고 같이 얘기하는데 정리가 안 돼요.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긴장해서 그런지 모질이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도 손자님이 조금만 더 평범한 수준의 현명함만 있었다면 내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저랑은 결이 안 맞더라고요. 이 정도 말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순자님이 영철은 모질이 같다고까지 해버리니까 이거는 좀 심하지. 왜냐면 정숙님은 이제 영철과 데이트를 하고 기분 좋은 상태인데 옆에서 정숙한테 네가 만나는 남자 모질이 같아 하고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많이 심한 말이긴 했어. 근데 또 이런 말을 주변에서 들어버리니까 그런가? 내가 모질이 같은 인간을 만나고 있나? 그래서 원래는 귀엽게 보이던 게 이 사람이 어버버 해버리면 아 모질이네 이렇게 돼버려.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정숙님이 근데 귀엽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순자님이 어제 귀여웠어요? 같이 데이트하면서? 그래서 정숙님이 난 귀엽던데? 라고 정숙님은 영철에 대해서 좋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너 가져라 그래요. 이게 순자님은 기본적으로 좀 예의를 조금 차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순자님이 너 가져라고 할 정도로 영철님에게 호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순자님은 누구한테 너 가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누구의 마음도 얻지 못했어요. 심지어 영수의 마음도 옥순 들어오자마자 순자님 영자까지 들어오잖아요. 삼순이에요. 왜냐면 영수가 순자를 그나마 순위에 넣었던 이유는 순자가 나를 일관되게 호감을 보이기 때문에 였어요. 그런데 순자님은 일관된 호감도 아니었거든. 다 보고 있었더라고 영수도. 상철한테도 가고 영철한테도 가고 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다 봤었거든. 그런데 또 내로남불이야. 영수한테는 그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영수도 순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나 부채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수는 자신을 추앙하는 사람이 필요했지 추앙하는 척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자 씨가 이 여자 출연자들 앞에서도 되게 강한 척, 센 척, 막 이런 척을 하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아직 좀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영철은 1단계가 너무 귀여워해서 2단계는 뭐 너 가져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숙은 농담처럼 나도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순자화? 그러니까 여기서 순자가 영철님 처음엔 귀여웠어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네요. 네가 그 사람 지금 귀여워하지? 근데 좀 있으면 그거 없어질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주고 싶어질 거야. 이렇게 돼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순자 눈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영철님이 뭐 챙겨줘야 되는 것들이 많다고 하지만 안 챙겨줘도 될 수가 있거든요. 너무 편견이 많고 시야가 좁아. 그러니까 영수의 마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건 좋은데 그 적극적인 행동에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본인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도 못해요. 게다가 시야가 좁아서 상대가 뭘 원하는지, 상대가 좋아하는 행동은 뭘지에 대한 이해도도 없어. 그러니까 정숙님이 모자리 같아? 난 귀엽던데? 난 그렇게 보지 않는데? 라는 거. 근데 거기서 이제 순자님이 계속해서 너 가져 모드가 돼버렸어. 처음에 귀여웠어요? 그 다음이 있어요. 이렇게 실컷 다 말하고 그 다음에 근데 정숙님은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순자님이 태권상철 모드네. 옥순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근데 태권상철은 혼자 삐진 적은 없었는데 순자님은 저는 발발발거리면서 하나씩 흘리거든요. 근데 영철님은 같이 흘릴 것 같아. 본인이 뭘 안다고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순자님이 쉽게 상대를 판단하고 편견이 너무 심해. 저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격이고, 틀린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 정도죠. 거기서 순자가 영철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얘기를 하면서 정숙이 모질이 같아? 근데 난 귀엽던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영철이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보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안 좋은 점이 더 부각될 수가 있겠지. 순자님은 자기가 뭘 선동하고 있고 영철의 이미지를 깎아내고 정숙에게 어떤 편견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런 프레임이 씌워져서 갔으니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영철이 신중하고, 그러니까 영철 씨가 이날 보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정숙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1시간 반 전에 일어나가지고 포도알 송이송이 따서 준비했죠. 그리고 정숙 씨랑 데이트 나가기 전에도 자동차 치우고 그렇게 하느라고 갔었지. 근데 순자한테 이런 말을 듣고 이제 모질인가? 이 사람 어디 갔어? 또 산책 나갔어? 이 사람 뭐 여기 왜 앉아있어? 말도 못하나? 점점 더 그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영철님은 밖에서 기다리죠. 그러면서 다른 분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다. 왜 걱정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철 씨는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이에요. 단지 내향적이어서 혼자 있는 게 편한 게 아니고 누가 옆에 있으면 그 관계에 의해서 역할이 부여돼요. 그래서 형제들하고 있어도 아버지랑 있어도 항상 불편해. 왜냐면 거기서 내가 알잘딱깔센 딱 뭘 해야 되거든. 그냥 하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뭔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만 나는 가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마음속에 불안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 노래를 들어. 원래는 영철에게는 여자친구의 존재가 영철의 어떤 위안이 되고 편안함이었을 거예요. 11년이나 만났고 하니까. 근데 중간부터 여자친구가 바빠지면서 여자친구가 없는 시간들이 늘어났고
영철 씨는 그 시간을 자기의 노래를 듣는 시간으로 채웠고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가 점점 더 멀어졌고 이별로 갔다라고 소설을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철님의 이런 속성은 근데 진짜 잘 맞는 사람이 만나면 괜찮다니까. 굉장히 이게 되게 헌신적이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헌신이 상대를 위한 헌신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려주고 이러이러해서 이게 좋다. 나는 이걸 바란다. 나한테 이런 건 안 해줘도 돼. 했을 때 그래. 이런 거 안 해줘도 되지. 해놓고 또 해.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기로 결심을 했고 여자친구는 그런 생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표면적인 조건으로는 트러블이 있었겠지. 근데 정서적인 거리감은 노래를 듣고 다니던 그 시점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철은 다른 사람 눈에 안 띄고 싶어. 학원 강사가 되게 어떤 그 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원 강사분들 보면 뭔가 그 사람의 원래 좀 본연적인 성향들을 좀 그대로 간직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 확실히 어떤 그 개성이 조금 덜 깎여 나가는 직업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좀 개인적 색채가 더 강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이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또 한편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영철 씨는 여기서 진짜 왜 약속 장소를 안 정해가지고 하면서 막 혼자 방황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도 왜 약속 장소를 안 정해가지고 이런 거를 혼잣말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영철 씨는 이 방황을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옆에 카메라맨한테 내가 왜 방황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유는요. 약속 장소를 안 정해가지고 지금 가서 물어볼까? 또 물어보는 건 조금 신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머리를 말리고 있을 수도 있고 화장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화장실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기다리기로 판단을 했는데요. 그랬다가 또 기약이 없이 그럴까봐 가서 물어보는 게 낫나? 이런 고민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카메라맨님 아시겠죠? 제가 제작진을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약간 영철님은 하루 종일 집에 연락 없이 혼자 있을 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영철님은 그럴 때 편해요. 영철님은 오히려 연락이 안 와서 그거가 힘든 게 아니고 그때가 편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도 카메라가 없고 그냥 혼자 산책을 하면 영철님은 훨씬 더 편할 거야. 영철님이 뭔가 그렇게 소통을 하고 싶은 사람이면 주말에 혼자 녹음해서 노래 듣고 다니지 않아요. 모임에 나가지. 영철님은 비는 시간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 항상 혼잣말을 해오는 사람이 아니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지. 자기 노래를 듣죠. 혼잣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혼잣말을 하겠지. 자기 노래를 듣겠어요? 만곡을 저장해서 다니면서 듣겠어? 아니지.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혼잣말 할 때는 사람들과 소통을 오늘 못했으니까 그냥 혼자의 욕구로 할 수도 있겠지만 영철은 다른 사람이야. 다른 욕구가 있는 사람이죠. 일단 단위가 어마어마하잖아. 단위가 만곡을 녹음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몇천 곡을 핸드폰에 넣고 다니는 저걸 듣고 다니는 거야. 누군가와 소통을 하기 위한 사람이라면 라디오를 듣지. 굳이 이어폰을 꽂고 소통을 평소에 하고 싶어서 혼자 있을 때 심심해서 혼잣말을 하는 사람은 라디오를 들어요. 팟캐스트를 듣지. 유튜브를 듣지. 자기 노래를 듣지 않죠. 그렇잖아. 영철님은 자기 노래를 듣는다니까. 소통을 원하는 사람은 소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듣겠죠. 그거는 보통 어떤 사람의 이야기나 그런 걸 듣겠지. 그래서 여기서 혼잣말은 지금 카메라맨이 있어서 지금 혼잣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역할을 스스로가 또 과하게 부여를 해버린 거야. 굉장히 조그만 오해도 안 했으면 좋겠어. 자꾸 설명하고. 그리고 오해를 받느니 도망가. 근데 또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 영철은 왜 약속 장소를 안 정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앞에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또 여기 앉아서 근데 잠깐만 내가 찾아올 줄 알고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9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한 9시 한 30분 전쯤 일어나가지고 그 정도면 뭐 다 하잖아요. 남자들은 준비하는 것도 얼마 안 걸리고. 그리고 같이 가서 산책하면 되지. 한 9시쯤 5분쯤 앞에 와서 앉아있다가 9시 되면 뭐 똑똑하면 어려울 거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어려울 게 없어. 근데 영철은 거기에서 혹시라도 내가 뭐 실수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봐 진짜 완벽한 무언가를 꿈꿔. 주문을 할 때도 그래. 직화 매운 쭈꾸미? 아무튼 뭐 그거 3인분 그냥 대충 시켜도 되거든요. 이거 쭈꾸미 3인분 주세요. 이거 직화로. 매우면 매운 걸로요. 이렇게 해도 돼요. 중간에 실수하면 뭐 수정하면 돼. 근데 영철님이 이렇게 할까봐 직화 매운 쭈꾸미 3인분, 직화 매운 쭈꾸미 3인분이요. 직화 매운 쭈꾸미. 끝을 올릴까? 끝을 내리는 게 더 좋을까? 직화 매운 쭈꾸미. 이럴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돼. 그리고 내가 뭐 빠뜨리고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그걸 채워가면서 해요. 근데 이제 그게 혹시라도 틀릴까봐. 내가 오답을 낼까봐. 이제 그거를 두려워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카메라맨을 배려해서 하는 행동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배려가 아니에요. 영철 씨의 배려가 결과적으로는 배려가 되지가 않는 거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오히려 뭐 조용히 있으면 딱 중요한 부분만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밑에 자막으로 영철 씨의 행동을 인터뷰에서 또 다시 물어보겠지. 맞아. 정숙님하고 영철님은 배려의 결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진짜 다르네요. 그러니까 정숙님한테도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짜장면 5초 만에 먹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숙님은 미안한 마음은 있어. 근데 제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냥 끝이야. 근데 영철님은 계속 뭔가 해. 막 계속 뭔가를 해야 돼. 상대한테 맞춰. 계속. 근데 맞춘다고 맞추는데 영철님이 맞추는 거는 도움이 잘 안 돼. 조금 더 영철님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있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 역할을 자꾸 부여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근데 오히려 나는 솔로 출연이 영철님한테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앞으로 한 달간은 영철님의 이 상태를 우리가 계속 봐야 되겠죠. 과연 정숙님의 마음은 어떻게 흘러갈까? 인생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사람을 만났을 때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이 남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으로 강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 굉장히 엄격하고 기준값이 높은 아버지였었을 것 같기는 해요. 이날 저녁에 두 사람 또 데이트 있잖아. 그때 영철님이 찜질방 그거 까나보다. 이날 저녁에 데이트에서 영철님이 정숙씨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까나? 그게 마지막 데이트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마지막 이벤트였으면 그 공간을 그렇게 써버릴 수가 없었겠네. 그러면 다음 회차나 다다음 회차에 그게 나오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래서 영철님은 이제 아침부터 저 앞에서 고민이 과부하다는 상태로 그러고 있죠. 그리고 정숙님은 약속 시간 2분 전에 때 맞춰서 모습을 드러냈군요. 담백하고 명확하고 칼 같은 정숙님이죠. 진짜 명확하네요. 어쨌건 영철님이 정숙님한테 찜질방복을 계단에 걸어서 고백하는 그 시점은 최종 선택 그날 아침이거나 아니면 이날 저녁 데이트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2분 전에 딱 정확히 시간을 맞추고 영철님은 여기서 점점 추워지는데 혼자서 막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영철님이 여기서 혼자 앉아 있어서 이렇게 눈을 감고 막 혼잣말 하고 있으니까 정숙님이 오자마자 영철님 죽었어요? 이런 말들도 나중에 영철 씨가 부담스러워지거나 영철 씨가 불편한 행동을 하면 이런 말들도 좀 세게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은 정숙 씨가 배려의 아이콘이지만 영철 씨는 지금 정숙님을 놓치기가 굉장히 싫을 거 아니에요. 이미 안나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영철님은 정숙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정숙님의 마음을 모르고 과한 오버를 해버리면 정숙님이 어떤 거부반응을 일으킬지 아니면 영철의 마음을 받아줄지 일단 영철은 알겠는데 정숙 씨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약속 장소를 안정해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라고 이제 정숙 씨가 물어보니까 영철은 얼마 안 됐어요. 거의 방금.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30분 전에 나왔고 2시간 반 전에 일어났어. 영철 씨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버리면 앞으로 9시에 약속하잖아요? 정숙 씨도 8시 반에 나와야 돼. 그럼 8시 반에 또 나오잖아요? 그럼 영철 씨는 정숙 씨가 8시 반에 나오면 영철 씨는 8시에 나와. 그러면 8시에 나온다는 걸 알면 정숙 씨는 8시에 나와. 영철 씨는 7시 반에 나와. 9시에 약속을 정하면은 이 두 사람은 7시부터 나와 있어야 돼. 이러다가 이제 전날 나오고. 실제로 그래서 어디 뭐 기차역에 가면은 뭐 그런 게 있어. 11일 12시에 출발합니다. 이러면 실제로 그 기차 출발 시간은 12일 12시고 막 이런 거예요. 그게 그냥 그렇게 정해졌어.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뭔 파국이냐. 그러게요. 약속 시간이 9시면 당연히 8시 반까지는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약속 시간이 9시면 9시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8시 55분까지 가는 거는 인정. 아니 영철 씨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 그래도 영철 씨는 기본적으로 단단한 사람이어서 저는 방송에서 나와서 자기 모습 보고 깨닫고 이러면은 좋은 방향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숙님이 오래 기다리셨어요? 근데 이제 영철은 얼마 안 됐어요. 영철님은 근데 이런 것도 영철식 배려지. 자기가 30분 전에 나와놓고 얼마 안 됐다. 거의 방금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설거지를 자기가 다 하고 그거 제작진이 한 거예요. 광수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이런 것들. 뭐 시간 내면 가려고 했다. 그래서 영철의 손에는 2시간 전부터 준비한 과일이 있었죠. 저희 먹으면서 그냥 가려고 핫팩을 전해주고요. 샤인머스켓도 전해주고요. 샤인머스켓을 정숙님이 맛있게 먹으니까 영철님은 제가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철님의 배려는 이런 식이야. 모르고 넘어가면 이 사람이 배려를 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의 배려가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 도움되는 게 없을 때도 많아. 그래서 배려인지를 모르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철 씨는 제작진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말하는 배려를 하고 있고 물도 옆으로 돌려서 고개를 마시는 배려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 사람이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마시면 그건 배려가 아니거든요. 실은 물론 영철님이 배려하는 마음이랑 너무 잘 알겠어. 근데 옆으로 그렇게 하면은 왠지 나도 같이 돌려서 해야 될 것 같잖아. 이게 영철 나라 문화인가? 나도 돌려줘야 되나? 이렇게 되거든. 그런 게 영철 씨가 기본적으로 되게 선한 사람이고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무던하게 신경 안 쓰는 사람이거나 또 근데 또 섬세한 사람 입장에서는 영철 씨랑 똑같은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먹으러 가져왔어요. 이런 것들도 영철 씨가 가지는 뭔가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하는 그거를 굉장히 거부하는 행동이긴 하죠. 여기서 영철님은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내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정숙님은 난 이제 괜찮은데 카메라 있는 거 정숙님이 이제 신경 안 쓰게 됐고 근데 이게 물론 모르겠어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럴 수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것 같기는 해요. 카메라가 영철 씨가 뒤에서 이렇게 짝짝짝 카메라 가르쳐 주면서 최소한 그 식당에서도 3개 이상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게 된다는 것도 조금 신기하기는 해요. 정숙님은 저 때문에 잠 못 잔 거 아니죠? 우리 약속 때문에 막. 근데 영철님은 아우 엄청 잘 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철님이 실제로 잠자는 것 자체는 잘 잤을지 모르지만 많이 자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잘 잤습니다. 잘 잤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을 겁니다. 여기서 잘 잤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정숙 씨가 나 때문에 못 잤어? 그래서 아니다. 너는 아무런 잘못 없다. 반응이 과하지. 여기서 이제는 좀 신경을 안 쓰려고 좀 애를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앞에 카메라들에 꽂혀 있으니까 계속 카메라 신경을 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디션 좋다. 오늘 컨디션 좋을 겁니다. 아마 이 말은 정숙 씨랑 산책하려고 일찍 일어나서 나는 힘들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상태죠. 그래서 영철 씨는 여자친구랑 11년간 사귀면서 데이트를 할 때도 내가 자는 시간 줄여서 여자친구 만나러 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본인은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러지. 예를 들어서 힘들면 나 오늘 일이 많아서 좀 힘들어. 이번 주는 조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영철님은 그렇게 말을 보통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자꾸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자꾸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철님은 고민이 많았대. 친구라고 생각하면 누가 더 편하게 어울렸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이제 이성으로 알아봐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어려웠다. 누군가를 사귀어야 되고. 그러니까 영철님도 주변에 뭐 친구나 아니면 뭐 직원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까지 긴장은 안 할 수도 있겠지. 이성이라는 전제가 깔리니까 뭐 눈도 못 마주치겠다. 대화하러 가자고 할까봐 자꾸 피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제작진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남녀가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남자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혼잣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영철의 배려의 한계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카메라맨을 배려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막 카메라맨에 뭔가라도 담고 내 행동에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제작진이 바라는 건 남녀가 다니는 거야. 남녀가 다니다가 뭐 손금도 봐주고 손 크기도 재고 그런 거를 바라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철 씨는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나?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사람들을 내가 진짜 배려하나?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실은 영철 씨는 되게 피해를 안 주고 싶은 사람인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돼버렸어. 내가 이 사람들을 내게 혼잣말을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지만 그 노력은 이 사람들을 위한 노력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영철은 어떤 이성이 나를 불렀다는 것 자체가 제 가치관이나 생각이 궁금해서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공유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고집 있어, 영철님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대가 물어보면 뭐 맞춰주기도 해요. 실제로 내 가치관이 아닌데 마치 그게 가치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그쪽으로 과한 거고. 영철님은 또 그렇지 않아. 그냥 말을 안 하고 싶어. 자기의 속내를 안 드러내고 싶어. 그러니까 정숙님은 공유하기 싫어요. 근데 영철은 좋아하는 사람이랑만 공유하고 싶죠. 그러니까 영철 씨의 어떤 자동 반사가 있고 근데 그 자동 반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불편해. 근데 좋은 사람이랑만 공유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전 국민에게 이 5박 6일의 일상을 공유하는 이런 프로에 나오면 어떡해요. 전 국민에게 5박 6일 동안 본인의 일상을 공유할 각오를 하고 나왔으면 여기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영철님이 여러분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못 좋아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한테 어쨌건 가치관이나 그런 게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철님은 어쨌건 그 틀을 깨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한가? 그러니까 영철님은 내가 너무 이상한가? 정숙님은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행동해요. 그리고 영철님이 지금 이게 카메라를 신경 쓰고 있고 나도 카메라 앞에 있고 이러면 긴장되니까 귀엽네? 로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숙 씨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았죠. 찜질방에 가서 계속해서 카메라에 신경 쓰는 거 그리고 이때 걷는 이 상황에서도 걱정되는 포인트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영철 씨가 정숙 씨에 대해서 너무 질문이 없었어요. 정숙 씨는 이야기를 조금 이끌어내줘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었죠. 본인이 그런 거를 공유하기 싫다. 그래서 정숙님은 뭐 그렇게 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 좀 쉬었다가 다 같이 있을 때 만나자. 오늘 뭐 좀 이어서 데이트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사람이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받고 있는데 정숙님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별로 잘 안 웃거든요. 근데 영철님이랑 있으면 가끔 웃음이 나요. 근데 이 인터뷰가 이날 저녁에 영철 씨 만나고 어우 씨 재미없어 그 장면 이후의 인터뷰기는 해요. 그래도 정숙은 당황해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에 웃음이 났던 것 같다. 영철의 그런 모습에 웃음이 났던 것 같다. 그 처음에 안나의 어떤 그 깨발랄에만 집중해서 옥순인가 생각했지만 영철이 생각하는 안나의 속성은 깨발랄이 아니죠. 영철이 생각하는 안나의 속성은 배려, 헌신, 의리, 목숨 걸고 이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그 모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혼자 사는 왕국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을 현실로 끄집어내주는. 그렇다면 영철은 엘사잖아요. 스스로를 엘사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손을 잡아서 나를 현실로 끌어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안나는 목숨 걸고 이 사람을 현실로 끌어내주는 사람이잖아요. 고립된 엘사를 목숨 걸고 끄집어내주잖아. 엘사가 방 안에 갇혀있을 때도 두드리면서 눈사람 만들자고 하고 그런 존재죠. 혼자서 스스로를 계속 방 안에 가두려는 사람, 내 세계 안에 갇히고 있는 나를 끄집어내주는 거지. 영철도 내가 이 모임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산책을 하면서 떠났죠. 이건 나는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영철 관점이에요. 상철이 뭘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기 싫고 분위기를 내가 있으면 분위기 망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분위기 망치니까 산책을 하는 본인만의 왕국으로 떠났죠. 본인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만의 나 구축했지. 그래서 제작진이 웃음이 났다는 건 뭐냐? 정숙님이 그래서 긍정의 시그널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말이죠. 영철에게는 사람들에게 내가 분위기를 불편하게 하는 게 싫으니까 나만의 얼음 왕국으로 일만 영철 곡이 저장돼 있는 나만의 왕국으로 그게 이제 얼음 왕국이죠. 아무튼 이 시점에서 정숙님은 이성이 나를 대할 때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매력으로 느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철에게 분명히 매력을 느꼈고 영철이랑 있을 때 웃음이 났다. 이것까지는 오케이인 거예요. 이날 모든 데이트가 끝나고 나서도 그것까지는 오케이인 거야 지금. 그런데 찜질방 데이트에서의 영철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거고 나랑 데이트 어쨌건 나와의 시간인데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카메라들한테 총이나 쏘고 있으니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지금 배려를 하는데 이 배려가 돌아오지 않아. 정숙 눈에는 영철 씨가 한 배려 중에는 안 보이는 게 많았어요. 그거는 정숙 씨가 센스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냥 영철 씨가 안 보이는 데서 했어요. 불필요한 배려들을 많이 했어. 예를 들어서 9시 약속인데 6시 반에 뭐하러 일어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래서 여기서까지만 해도 정숙님은 굉장히 좋고 영철님은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 이제 산책 시간. 산책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영철은 자신의 어떤 폐쇄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적인 배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본인의 통제하지 못하는 속성을 이해해주고 본인을 감싸줄 안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철은 과한 배려라는 게 마치 엘사의 얼음 초능력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 영철이 크리스토퍼라고 스스로 생각하나요? 했을 때 엘사라고 대답을 했는 게 정말 많은 퍼즐을 좀 맞추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산책. 산책 자체는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숙님과의 그런 산책들이 굉장히 편안했다. 오히려 이제 굉장히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준 사람에서 좋고, 그래서 계속 들쑥날쑥하던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차분해졌고, 그래서 왜 이렇게 편안하지? 뭐지? 영철님은 기본적으로 사람 만날 때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주변을 신경을 쓰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정숙 씨는 그런 부분에서 괜찮아요 해주니까 영철 씨는 편안하게 느끼는데 그 영철 씨의 편안함에는 정숙 씨의 인내가 지금 제물로 바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관계가 지속되기에는 영철 씨가 노력을 굉장히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빨리 그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 과하게 고민하는 부분들, 그런 거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영철 씨는 그런 부분을 깨려고 나온 거긴 하죠. 나는 솔레 그래서 나왔다고는 하겠지. 그래서 좀 깨실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정숙 씨를 보면 왜 이렇게 편안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동시선택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정숙님도 영철한테 가는 건 당연하고 영철님도 내 이상형은 세심한 배려인데 이 세심한 배려라는 거는 영철이 세심한 배려를 하는 거를 알아주고 그리고 나처럼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다면 영철 씨의 마음속에서는 본인이 계속해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럼 영철 씨를 좀 편안하게 해주면서 그리고 영철 씨가 남몰래 하고 있는 그런 역할 수행 이런 거를 또 알아주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철은 그게 정숙 같다. 모른 척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른 척하는 거는 좋은데 모르면 안 되지. 모르면 순자가 보는 영철이 되는 거고 정숙은 그래도 꽤 알아요. 근데 이를 해주는 건 알겠는데 이 사람이 너무 다 신경 쓰는 게 너무 많다. 이래서 이제 정숙님이 힘든 거고. 그러니까 만약 찜질방에 영철이 직접 선택한 거라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죠. 그래서 찜질방 갔을 때 너 어제 같이 보게 하면서도 찜질방 저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처음에도. 그래도 영철이랑 정숙이니까 둘이서 서로 잘 맞으면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찜질방은 좀 그렇게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숙님은 영철한테 갔거든요. 정숙님이 올 줄 알았죠 오늘은. 근데 여기서 영철님은 올 줄 알았지. 근데 아니요 라고 근데 순간적으로 몰랐던 것처럼 뭔가 겸손해야 되는. 그러니까 영철님은 정숙님이 올 걸 알았죠. 근데 이거는 되게 약간 건방진다고 영철님은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 평범하게 밥 먹고 커피 마셨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당연히 올 줄 아는 나 그런 사람 아니고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영철님 몸에 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철님 잘생겼어요. 아니요. 제가 뭘 잘생겼어요. 약간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적당한 수준의 겸양은 미덕이죠.
근데 너무 이제 과하면 칭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김새해. 어우 잘생겼어요. 아,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 눈깔이 삐꾸시네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칭찬하죠. 네, 그러네요. 박살 나셨네요. 이렇게 좀 애매하단 말이야, 말을 이어가기가. 근데 영철님은 조금 그게 좀 과한 면이 좀 있죠. 정숙님도 이 찜질방 데이트가 비극으로 이어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영철님과의 데이트를 너무 기대했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정숙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우 저 떨려요. 나 갑자기 또 떨리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숙님은 분명히 이 전날 영철님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앉을 때까지만 해도 영철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었던 건 맞아요. 찜질방 굉장히 위험한 곳이네요. 함부로 가면 안 되겠군요. 그래서 정숙님은 어제 데이트할 때 좋아서 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의지를 보이고요. 그래서 정숙님은 영철에 대해서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재밌다라고 말해요. 이 시점에는 그렇게 말했어. 정숙님이 그래서 온도 낮은 방에 괜찮다고 했구나. 정숙님이 찜질방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저는 정숙님이 그 저온 방에 들어가면서 여기 정도면 괜찮겠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정숙님이 찜질방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고온 방에 가면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막 나고 여기 강아지 코처럼 이렇게 나올까봐 그래서 이 정도 온도로 땀이 안 나는 이 정도가 좋겠네요 라고 한 거였겠네요. 그렇지. 또 이렇게 또 겨터파크 개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온 방 정도면 괜찮다고 했구나. 찜질방을 안 가서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건 정숙님은 우리 데이트에서 찜질방은 조금 과한데? 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겠어. 그렇지. 렌즈도 문제일 수도 있겠다. 렌즈가 녹는지 몰랐는데 아무튼 뜨거운 데 가면은 좀 안 좋을 것 같긴 해. 여기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죠. 같이 있으면 편안하다. 정숙님도. 근데 여자들하고 얘기해서 정숙님이 이제 나도 영철님이랑 이제 좀 얘기를 해볼까? 근데 걱정을 하고 있어. 무슨 걱정? 근데 2단계 가면 어떡하지? 정숙님이 렌즈 낀지는 모르겠어요. 안 꼈을 수도 있고 그냥 렌즈 끼시는 분이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가설인 거죠. 찜질방을 평소에 좋아하더라도 첫 데이트에서 고온방을 가는 거는 싫을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네요. 근데 여기서 정숙님도 2단계 가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잖아. 2단계가 무슨 말이야? 아까 순자가 너가죠. 너가죠 영철로 불리게 생겼어. 아니니까 너가죠 순자로 불러야 되나? 근데 뭐 순자님처럼 2단계 가면 어떡하지? 벌써 그 순자가 정해준 프레임에 빠져 있거든요. 정숙님도 단단해 보이지만 사람이 주변 사람 말에 안 휘둘릴 수는 없단 말이지. 근데 정숙님은 어쨌건 영철의 데이트가 좋았고 귀여워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과 옆에 앉아있으면 설레고 그래서 이 사람과 더 진지한 얘기를 해보고 싶고까지는 왔단 말이에요. 순자씨는 욕심이 많아.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고 조금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현실 파악을 좀 잘 못해. 어려서 그러겠죠. 또 여기서 정숙은 나는 원래 귀여운 남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현숙이 귀엽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숙님이 귀엽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현숙님은 나는 아까 영철하고도 좀 대화해보고 싶었는데 대화는 충분히 했던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현숙과 영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현숙씨랑 영철씨가 진짜 안 맞아. 대화가. 현숙씨는 정말 말 그대로 사실을 물어보잖아요. 현숙씨가 물어봐요. 여기서 지낼 시간 며칠 안 남았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하실 건가요? 여기서 영철은 자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름 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현숙씨가 산책하자고 먼저 물어본 적 있어요? 이 말은 영철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으면 산책하자고도 물어봤고 그러게 있나? 있으면 나한테 없나? 그럼 나한테 마음이 없나? 이런 걸 그냥 말 그대로 사실로 이렇게 딱딱딱 따져보려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물어본 적 있어요? 산책하자고? 그래서 영철씨가 산책하자고 물어본 적 없대. 현숙은 왜 없지? 그 이유가 뭐죠? 안 좋은 경험이었나요? 산책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제안했다가 안 좋은 경험이 있었나요? 이러다가 뭐 트라우마 있냐고 물어보겠어. 그러면서 현숙님은 이제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현숙님이 이렇게 질문할 때 옆에서 정숙님이 이렇게 이제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런 대화들 영철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죠. 자기 정보나 이런 거를 주는 걸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현숙님은 계속 물어요. 지금 여기 마음에 있는 분 몇 명 있으세요? 근데 영철은 되게 이런 걸 얘기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현숙은 뭐 얘기하는 게 못 돼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영철은 뭐 그런 걸 얘기해야 돼요? 그런 걸 얘기해야 돼요? 라는 말은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현숙은 얘기하기 싫어서 그런가? 얘기하기 싫으세요? 그래서 영철이 힘들다. 이게 얘기하기 싫다고 말하는 것도 힘든 거거든요. 근데 현숙 입장에서는 아니 얘기하기 싫다고 말하는 게 왜 힘들지? 그건 아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힘들다고 하니까 어떤 면이 힘들어요? 물어봐. 현숙 입장에서는 뭐가 힘든 게 있나? 여기 밥이 입맛에 안 맞나? 뭐가 힘든 거지? 어떤 게 힘들어요? 근데 영철 입장에서는 너 지금 너의 질문이 제일 힘들어. 제 질문이요? 제 질문 중에 어떤 게 힘들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나 뭐 몇 명 있냐고도 물어보고 그런 게 힘들어요. 왜요? 많이 있다고 얘기하면 제가 다가가지 않을까 봐요? 아니면 제가 다가오길 바래서요? 어떤 거죠? 무한 굴레에 빠질 수 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현숙님 같이 대화하는 사람이 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결이 안 맞으면 진짜 대화 자체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떤 면이 힘드냐라고 하는데 영철님은 이제 못하죠. 여기서 현숙님이 괜찮아요 물러날게요 하면서 물러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현숙님이 물러나는 그런 과정에서 현숙님은 조금 속으로는 이해가 안 갈 거야.
아니 그게 뭐 숨길 일이라고 숨기지? 이렇게 될 거예요. 영철님은 아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지? 그치? 그건 현숙 입장이고 영철은 피로감을 느끼죠. 맞아요. 근데 이제 서로 세계가 다른 거지. 그래서 현숙님은 그렇게 이제 물러나시고요. 그래서 현숙님은 정숙에게 말했다. 나는 충분히 대화한 것 같다. 그래서 현숙님은 그렇게 이제 영철에 대해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요. 정숙님은 지금 데이트를 나가야 되는데 영철이 안 찾아오네? 어디 간 거야? 하고 이제 찾으러 가요. 안 오면 내가 간다. 그래서 영철 씨를 이제 찾으러 다니는데 그 시각에 영철 씨는 이제 차량 점검 중을 하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영철 씨는 눈에 안 보이는 배려를 진짜 많이 해요. 본인의 생각은 배려에만 꽂혀 있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배려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근데 문제는 그 배려가 너무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어요. 노래를 엄청 좋아해. 근데 결국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내가 부른 것만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바둑을 잘 두는 분한테 어느 날 갑자기 지리산에서 내가 바둑을 30년간 수련했어. 나랑 한 판 둡시다. 해서 뒀는데 이 사람이 그냥 뭐 중학교 좀 엘리트 정도 수준인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깨졌어. 그런데 그 몇 달 후에 와가지고 내가 그 30년 그 지리산 수행에 스승이요 하고 와가지고 딱 두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한 고등학생 수준인 거지. 그래서 어떤 한 세계에 갇혀 있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영철님의 배려도 지리산에서 혼자 수행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음악도 생각해보면 영철 씨가 물론 음악을 잘 듣고 열심히 노래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깊어지기보다는 자기의 세계에 갇히는 방향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배려도 영철 씨는 진짜 배려만 생각하거든요. 음악만 듣거든. 영철 씨 정도로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들으면 진짜 물론 좀 이건 취향 차이가 있지만 우리 24 광수님 그래도 노래를 못하진 않잖아요. 노래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영철님은 말 그대로 즐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단계를 넘어서기가 힘들 것 같아. 이게 배려를 지리산에서 30년간 혼자서만 수행하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 곡을 불렀으면 우리가 만 번의 무언가를 했다고 하면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 실력이 늘어도 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듣는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잘 부르는 가수의 노래를 듣다 보면 그게 더 내게 될 텐데 그 시간에 내가 부른 걸 내 거를 재생산하고 있어. 그거를 토대로 가고 있어. 그런 게 지금 영철님이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세계를 깨고 나오는 거. 어루만국을 깨고 나와야 돼. 그래서 정령이 된 엘사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건 너무 좋은데 오히려 배려를 좀 줄여야 돼. 자동적인 역할 수행 그 마음가짐을 줄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야 돼 오히려. 그래서 내가 불편하면 남들도 불편하다는 생각으로 나도 좀 편해지고 남들도 좀 편해지는 것을 지향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철님은 차를 정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뭐 지금 먼저 이 시간에 하는 게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시간에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편하게 가고 이 시간에 둘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꼭 천마리의 학 같은 느낌이야. 천마리의 학 접을 시간에 둘이서 같이 동네 놀이터 가가지고 얘기나 하는 게 낫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더 같이 놀고 그러는 게 더 낫지. 근데 그 천마리 학을 통해서 내 어떤 마음을 전하는 건데 그 천마리 학 어디다 쓸 거야 그거. 여러분들이 받았던 천마리 학 다 어디 갔어요? 없잖아. 없어진단 말이야 그거. 너무 다 어루만국 속에서의 일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철님은 정숙님을 찾아오죠. 정숙님은 영철님 찾아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없었거든. 그러니까 정숙님은 정숙님대로 영철이 자기를 배려해서 차량 정비하고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은 못해요. 근데 왜냐면 그건 불필요한 일이니까. 이게 영철 씨가 나의 세심한 배려를 알아주길 바라고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람을 원하는데 영철 씨는 그런 부분을 티를 안 내도 너무 안 내는 데다가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영철 씨가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놓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숙 씨를 찾아서 오고 여기서도 말실수를 순자님 나가시죠. 근데 뭐 정숙 씨가 뭐 이런 거를 신경 쓰진 않는데 정숙 씨 입장에서 뭐 신경 쓰진 않지만 좀 거슬리긴 했겠죠. 그래서 순자님 나가시죠. 정숙님 마음속에 저기 하나하나 새겨지고 있을지 어떻게 알고. 그래서 우리 어디 가요? 그러니까 일단 정숙 씨는 어디 가는지를 몰랐던 거는 확실하죠. 우리 어디 가요? 여기서 영철 씨가 가보시면 알아요. 정숙 씨는 자기가 딱 신고 싶은 신발을 신으면서 갑니다. 영철님은 쉬는 동안 뭐 했어요? 정숙님이 영철님 기다렸어요. 여기서도 정숙님이 약간 마음이 안 좋아. 이날 정숙님이 조금 기다리면서 좀 기분이 상해했는데 순자 이름까지 부르니까 살짝 기분이 상했나? 근데 정숙님은 이런 게 표정에 잘 안 드러나니까 정숙님도 나름대로 좀 그 불만 스택이 쌓였을 수는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산책은 했지만 여기서 데이트 나가기 전에 기다리고 이름 잘못 부르고 어디 가는지 막 안 알려주고 갔는데 갔더니 찜질방이고 찜질방 간다고 갔는데 지가 선택한 찜질방에서 계속해서 애매하게 딴짓하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갔는데 밥은 안 나와. 배고파 죽겠는데. 그리고 계속 카메라 신경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정숙 씨가 계속 스택이 쌓이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 돈도 안 가져왔지. 계산도 안 해. 그러니까 영철 씨가 이 데이트 가는 거를 물론 제작진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곳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결국
정숙 씨랑 의논해서 정한 곳이 아닌 거잖아요. 정숙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상의를 안 해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찜질방인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 지금 계속 스택 쌓이고 있거든. 이걸 볼 때는 그냥 모르고 쭉 봤는데 사실 보니까 정숙 씨가 기분 상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어. 예를 들어서 뭐 순자 씨 같았으면 이름을 영자 씨 이랬으면 순자 씨 그걸 가지고도 한 30분 그랬을 텐데. 근데 또 영철 씨 성격에 제작진이 저희 거기도 한 팀이 가셔야 되는데 혹시 가줄 수 있나요? 했을 때 영철 씨가 제가 갈게요. 이랬을 가능성이 높죠. 영철 씨는. 그래서 정숙님이 저는 영철님 기다렸어요. 영철님이 계속이요? 계속은 아니고 뭐 기다리다가 쉬다가 기다리다 쉬다 그랬다고. 그래서 차를 딱 하는데 와, 차 깔끔하다. 그렇지. 아까부터 그거 청소하고 있었거든. 여기서 이제 차 청소하고 있었으면서 이제 그걸 이제 생색을 안 내죠. 영철 씨는 이제 이런 거 생색을 참 안 내긴. 이렇게 담요까지 주고 두 사람이 간 곳은 이제 찜질방이 붙어있는 음식점, 탈의실까지 갖춘 숯가마 찜질방. 그러니까 정숙 씨는 야, 이거 찜질방을 다 와보네. 정숙 씨는 정숙 씨대로 불만스럽죠. 첫 데이트에서 찜질방이라니, 심지어 카메라가 있는데 어쩔 수 없기는 하지. 그러니까 정숙 씨는 이런 게 좀 배려가 없다라고 오히려 느껴버리는 거지. 세심한 배려남인 줄 알았는데 첫 데이트에 의논도 하지 않은 찜질방을 데려와? 내 이름도 잘못 불러. 그리고 기다리게 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고, 이 사람이 배려심 깊고 귀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약간 자기 멋대로네? 이렇게 돼버리면서 좀 기대했던 부분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지. 또 이 뒤로 영철 씨가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걸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쉽진 않겠죠? 영철 씨가 지금 계속 스택 쌓잖아요? 의논도 안 해. 찜질방에 와. 이름 잘못 불러.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컸어. 맞다. 계산해야 되는구나. 근데 영철님이 뭐 자기가 하겠다고 하지만 제발요. 제가 하게 해주세요. 제발 제가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돈이 없어. 카드가 없어. 게다가 순자 씨한테도 또 모질이 같다는 식으로, 물론 병숙님이 얘기했지만 그런 뉘앙스로 하니까 자기가 먼저 모질이 같아? 이렇게 말을 했지.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 들어서 그렇게 프레임 갇혀있지. 그래서 순자 씨한테 아무 얘기 듣지 않고 이 두 사람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평소에 나는 술로 와서 먹는 그냥 매콤 직화 차돌 쭈꾸미 먹고 가가지고 치즈케이크 하나 먹고 기분 좋게 달달한 거요. 그런 거 뭐 기다릴 일도 없잖아요. 소주 한 잔까지 하면 더 좋지.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정숙님이 재미없어 이렇게까지 흘러가진 않을지 않았을까. 휴대폰을 놓고 갔었대요. 옷을 갈아입다 말고 뛰쳐나왔는데 정숙님은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제가 계산할게요. 이미 늦었어. 그래서 영철님은 실컷 정숙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배려란 배려는 다 했다가 정작 필요한 배려를 안 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모질이가 돼버렸어. 영식님도 잘난 사람이거든요. 똑똑하고 준비성 철저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웃으려고 본인 컨트롤하고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영식님 진짜 볼수록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운전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모질이 취급받고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아인슈타인도 소크라테스도 다 모질이었을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물론 영식님이나 영철님을 아인슈타인이나 소크라테스에 비유하는 건 너무 과한데 나는 제3자니까 비유를 하는 거지. 근데 운전을 못하고 음식을 먹을 때 실수한다고 해서 너무 모질이 취급하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해요. 운전은 뭐 좀 못할 수도 있지 뭐. 그건 물론 뭐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뭔가 하나가 아니다 싶으니까 막 계속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장점만 보고 가야 돼. 이 사람 어떤 단점에 꽂히면 장점이 안 보이거든요. 영식 씨는 장점 많은 친구거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는데 사장님이 슬쩍 눈치 봐. 남자분이 안 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눈빛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숙님이 카드 안 갖고 왔대. 그러면서 계산을 하죠. 두 사람은 뭐 먹을지를 얘기를 하는데 정숙님이 의견 말해도 돼요? 어차피 제가 살 거니까 생선 먹자고. 정숙님은 뭐 고기를 계속 먹어서 고등어 백반으로,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생선 참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이 찜질방에 오면서 영철 씨의 문제가 더 극명하게 드러났어. 영철 씨는 어떤 변화에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 같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변화, 그리고 낯선 환경. 차라리 이게 식당에 가면 좀 덜 낯설거든요. 왜냐면 식당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식당 문을 연다, 들어가서 앉는다, 주문을 보고 주문을 시킨다. 이게 되는데 여긴 지금 찜질방 식당이야. 저 같은 사람은 아예 가보지도 못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철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더 당황하고 더 멘탈 터진 상황이 나오거든요. 영철님은 어때요? 직화차돌 쭈꾸미 이거를 외워서 주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미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주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가는 식당에서조차 새로운 상황에서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찜질방 식당에 왔어. 생전 처음 와보는 그런 프로세스의 공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장났겠지. 그러니까 영철 씨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좀 최악의 조건이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정숙 씨가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철 씨가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오히려 정숙 씨는 그런 상황에서 영철 씨 고장 나는 거 봐. 그리고 정숙 씨다로 여기서 찜질방 어쨌건 방송을 하러 온 건 낫잖아요. 아무리 사람을 만나러 왔어도 방송 중이잖아. 그러니까 화장 지워주고 좀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 여기 막상 왔어도 고온에 들어가는 건 좀 그렇고. 차라리 영철님은 이럴 거면 미리 연습한 거 있잖아요. 매운 차돌 쭈꾸미라는 걸 어차피 이왕 연습한 거 같은 집까지 그랬어. 정수님 여기 제가 잘하는데요. 늘 시키던 걸로 2인분. 물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농담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익숙한 데 갔으면 이렇게까지 고장 안 난다고. 정숙님이 저우는 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거든요. 나는 이 말을 처음에 보고 정숙님은 원래 찜질방을 안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 말이 나온 이유는 저 고온이나 이런 데는 좀 불편한데 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 저온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고온은 못 있다. 내가 좀 절충해서 저온은 있겠다. 그러면 정숙님은 지금 되게 싫었던 거야 지금. 찜질방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저는 한번 노력해 볼게 라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화장이나 뭐 렌즈나 뭐든 뭐 외부적인 그런 요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찜질방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등등. 어쨌건 정숙님은 찜질방에 가고 싶지 않았다 라는 거를 유추할 수는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은 숯가마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데이트 간다고 신발도 막 영철님이 이렇게 뭐 어떤 신발 얘기했을 때도 이 신발이 어울려요. 신발도 탁 맞춰 입고 착 했는데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게 참 정숙 입장에서는 그것도 싫었겠다. 이게 싫은 게 하나 둘 개가 아니다. 진짜 나는 이 찜질방이 영철님의 선택인지 제작진의 추천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영철님의 선택이었다면 영철님에게 찜질방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겠지. 그게 어떤 고정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였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어쨌건 제작진과의 협의였을 거라고는 생각은 드는데 이건 뭐 아직은 알 수 없죠. 영철님이 편하지 앉아있을 공간이 없었다. 정숙님은 이제 좀 편해지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영철은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워요. 환경이 바뀌었다는 그래서 되게 조금 시간이 필요하대. 나는 솔로 이 공간 안에서도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며칠째 고생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낯선 방식의 공간에 오면 이게 적응이 되겠냐고. 적응이 될 리가 없죠. 힘들지. 그래서 숙소에서 씻기 힘들어서 찜질방에서 씻으려고 갔다고. 근데 아마 영철님은 이렇게 낯선 사람들 앞에서 씻는 것도 똑같이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시간 필요해서 적응하면 말도 잘하고 그렇다라고 하니까 이제 정숙도 이해한다. 제 생각을 좀 정리한 다음에 말하면 좀 잘하는데 근데 영철 씨는 생각을 정리해서 그거를 말하는 전형적인 내향적인 사람의 특성이긴 하지. 근데 이제 영철님은 생각이 정리가 안 됐는데 여기서는 계속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부여했잖아요. 본인이 혼자 부여한 거거든. 그러니까 정숙님이 그런 의무 부여할 필요 없다. 정막을 좀 즐겨라. 정막은 즐겨요? 라고 그래서 질문형으로 물어보지. 근데 영철은 혼자 있을 때 궁시렁대긴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쉬고 싶을 땐 쉬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좀 횡설수설한다고. 그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카메라맨들을 배려하는 마음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배려가 안 되는. 그래서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좀 횡설수설 하는데 이 정도로 혼자 말을 하진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도 영철 씨가 개인적인 얘기를 줄줄줄 하는데 문제는 정숙 씨에 대해서 질문을 잘 안 해. 들으면서 고개도 끄덕여주고 하면 참 좋은데 그걸 정숙님만 하고 있는 경향이 있죠. 책 보는 거 뭐 되게 싫어요. 근데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라 뭐 그냥 보고 하면서 뭐 자기 책 얘기, 뭐 카페 얘기 막 이런 얘기 막 줄줄줄 하거든요. 근데 정숙님이 책을 좋아하는지 카페를 좋아하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물어봤는데 편집됐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그래도 질문해요. 정숙님은 어떻게 보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숙님이 근데 더워요. 그러니까 정숙님은 이전부터 더웠어. 그래서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영철님의 말들을 듣느라고 그거를 티내지 않았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덥다. 그만 말하고 나가자. 그래서 이제 숯가마를 탈출해서 이제 밖으로 나오고요. 두 사람은 수건젓기. 영철은 뭐 양머리 할 거냐고 묻는데 여기서 정숙님이 테토녀는 그런 거 하지 않죠. 그러면서 또 에겐 테토 특집인가? 이런 말을 해요. 영철 씨가 나는 에겐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정숙도 테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철도 하긴 별명이 있긴 했었어요. 별명이 이제 에겐남이 아니고 에겐여다. 근데 영철은 물론 이걸 에겐 테토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는 거는 너무 좀 편향적이죠. 편협한 구분이긴 하지.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그렇게 재밌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 금방 유행에서 벗어나 버렸는데 이걸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유행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영철은 에겐남도 아니고 에겐여다. 영철은 에겐여가 아니고 엘사인 것 같아요. 영철 씨가 스스로 에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영철 씨는 고집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에겐스러운 사람 은 고집스러울 것 같긴 해. 정숙 입장에서는 뭔가 반전의 어떤 매력은커녕 순자 씨의 말을 계속해서 증명하는 것 같은 태도, 이런 모습들을 더 반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쨌건 양머리를 접어가지고 영숙님은 나 완전히 남자처럼 잘해가지고 이런 거 안 해봤다. 정숙은 자기가 남자애처럼 자랐다 라고 하고, 영철은 저는 약간 딸처럼 커가지고 라고 해요.
그래서 두 사람 또 양머리를 쓰고 또 같이 함께 V자 하면서 셀카를 찍는데 두 번째 사진. 이런 사진들이 정숙의 재미없어로 그냥 끝나버릴까? 그래도 영철이 뭔가 노력해서 다시 어떤 역전의 발판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때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정숙님이 영철한테 실망했을까? 이때는 좀 애매한 것 같아.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희망적이지 않았나. 왜냐면 정숙 씨가 같이 셀카를 찍었거든요. 근데 영철 씨에게 실망하는 거는 이때도 좀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일단 허용 범위 내였을 것 같고 이때는 그래도 영철 씨 자체에 대해서 실망한 시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숙 씨가 여자방 가서 자랑해야지 찜질방 갔다고 양머리 했다고 영철이 여기서 이제 또 나름 대화를 시도합니다. 최근에 재밌게 봤던 게 뭐였어요? 정숙은 나는 솔로 28기를 봤대요. 이때가 벌써 28기가 나올 때였나 보구나. 근데 영철은 17기 3편 정도 보고 왔대. 아니 볼 거면 다 보고 와야지 17기 3편만 보고 오면 어떡해. 아무튼 시간이 없어가지고 17기 3편만 딱 보고 왔대. 그러니까 정숙도 아니 방송도 안 보고 출연 결심을 한다니 그건 참 힘든 건데. 근데 영철은 그렇게 힘들진 않았대. 영철 씨가 되게 고집 있는 게 영철 씨가 되게 배려심 많은 사람이고 자기 주장 없는 사람 같아가지고 남한테 어떤 반대되는 의견이나 이런 걸 안 낼 것 같은데 영철 씨는 약간 자기 기준이 강해서 남이 나와 다른 기준을 말하면 피해버리거나 그래버려. 뭔가 수긍하고 남들에게 맞추는 행동을 잘 안 해, 영철 씨는. 그래서 내 모습이 남들에게 비쳤을 때 그 피드백을 좀 수용해서 고치고 싶었던 부분이 많았다. 피드백을 좀 수용해서 그런 의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말이 정숙님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모습이 남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 모습의 피드백을 받으려고 한다고? 여자 만나러 온 거 아니야? 좋은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이러려고 나온 거 아니야? 그냥 피드백 수용받으려고 나온 거야? 이렇게 되면서 정숙님이 약간 이것도 좀 실망스러운 말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지 고치려고 왔다고? 영철은 아무튼 지금은 환경이 이러니까 긴장하게 되네요. 좀 침묵하고 쉬고 싶은데 카메라가 도니까 자꾸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숙님은 자기 모습 보고 고치려고 나왔고 그리고 뭐 카메라 보니까 계속 말이 나온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방송에 나온 이유가 이성을 만나려고 나온 게 아닌가? 이 사람이랑 잘 돼도 결국 자기 모습만 고치고 말 건가?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명확한 틈이 벌어지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좀 서서히 쌓여온 거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자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영철은 우리가 자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걱정이고 힘들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 정숙님이 우리 한 5분만 누워있을까요? 하면서 이제 누워있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누워있자라고 제안한 거에는 영철 카메라 보지 말고 이 순간에 집중해. 카메라로부터 좀 떨어져. 사고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 이 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철에게 주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카메라 앞에서 너무 긴장하고 카메라가 너무 신경 쓰이면 잠깐 누워서 좀 추스르고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봐 였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철은 진짜 숙소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숙 씨는 자기 얼굴까지 가리는 게 나도 없다고 그냥 생각하고 좀 편안하게 있어라 라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근데 영철님은 여기서도 제대로 못 누워. 그래서 이렇게 누워야 편한가 저렇게 누워야 편한가 막 고민해.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가 잘 때 누워서 자는 자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숙 씨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영철님이 말 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감사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말을 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라는 말을 왜 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말은 말하지 마. 조용히 있어. 조용히 쉬어. 이 말을 하는 거죠. 영철님은 이렇게 이제 누워있자 했던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숙소에서도 누워있었던 적이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워있는 걸 불편해하고 그런데 정숙 씨랑 같이 있을 때는 편안했다. 나를 되게 편안하게 해줬다. 정숙도 끝났고 영철도 끝났고 근데 다른 의미로 끝나가고 있죠. 정숙은 영철이가 안 되겠는데라고 좀 끝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영철은 정숙이 안 나다라고 이제 끝났죠. 그래서 제작진이 물어봐요. 정숙님과 함께 있어서 편안했던 거냐. 근데 어쨌건 영철은 솔로나라 와서 정숙이랑 있던 순간이 편안하게 쉬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결이 맞는 사람 만나보고 싶었는데 근데 결이 맞았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다. 자기가 이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딱 다독여주고 그런 게 이제 안나 같았다. 영철의 안나가 정숙인 거는 우리가 얼마 전부터 예상을 했는데 그건 뭐 영철 관점까지만 예상을 했지 정숙 씨가 그 안나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느냐 그거는 뭐 아닐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아져 버렸죠. 다시 돌아와서 영철이 물어본다. 근데 안 추우세요? 그러니까 정숙 씨가 갈까요? 그러니까 정숙 씨가 이제 바로바로 캐치하고 이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바로 영철 뉘앙스를 알고 영철은 뭐 상쾌하다 잠은 못 잡지만 하면서 다시 또 수다쟁이로 컴백했다라고 써있는데 사람들이 많네. 그러면서 영철이 하는 말이 감사하게도 관심을 안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궁금해서 나왔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관심을 가질 줄 알았는데 안 가져서 감사하다. 계속 카메라를 신경 쓰고 이런 게 정숙님한테는 다 실망스러운 맥락인 것 같아요.
정숙님이 아까 들었던 영철의 그 얘기,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그래서 그걸 피드백 받고 싶었다는 말부터가 이제 정숙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근데 이제 물론 영철님은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어서 이별에 도달했을지가 궁금한 거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그 답을 나는 솔로에서, 여자친구가 나는 솔로를 좋아했었지, 한번 나는 솔로 나가서 진짜로 제대로 받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영철 씨가 우리한테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에 정숙 씨가, 아니 그야 우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영철은 아니 신기하다고 쳐다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되게 부끄러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게 남들이 나를 쳐다보고 남들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야. 여친이 낯설 애청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철은 사람들이 나를 언제든 지켜보고 있다, 나한테 어떤 역할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라는 사고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영철님은 보셔도 돼요, 편하게 하면서 뭐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보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숙님은 아니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왜 저렇게 곱하기 3, 왜 저렇게 카메라를 신경 쓰지? 이 사람은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정숙님의 이 의문이 머릿속에 올라오면서 영철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더 큰 신뢰가 깨져버린 거죠, 기본적으로. 정숙 씨가 재미없어진 이유 중에는 영철 씨가 신뢰를 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신뢰를 깬 게 물론 오해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영철님은 방송하러 나온 건 아니니까. 근데 정숙님은 이 사람은 나랑 데이트할 때도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트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본인이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가? 사람들한테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건가? 근데 영철 씨가 사람들 신경을 많이 쓰는 건 맞아요. 그 앞에 누가 있어도 편하지를 못해. 저기서 말을 끊고 왜 나오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정숙님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손해가 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데이트보다 주변 시선을 더 의식하는 모습이 이제 답답하지. 정숙님은 이날 그래도 나름 기대를 하고 나왔어요. 이 전날 분위기도 좋았고 오늘은 조금 더 진지한 얘기 해봐야지 하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랑 진지한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솔로 나라에 온 게 진지한 이유가 아니고 나만 지금 진지한 이유인가라는 생각까지도 지금 흘러가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숙님은 답답함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을 해버렸고요. 두 사람은 이제 음식을 기다리러 왔습니다. 영철이 먼저 물어봅니다. 정숙님 사는 곳에 맛있는 음식 뭐 있어요? 의정부 부대찌개. 그러면서 두 사람은 뭐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대구에 대해서 막창 물어보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서 음식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는 것까지는 좋았거든요. 영철님이 여기서 사실은 할 얘기가 없어서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 이런 얘기까지도 좋아. 할 얘기가 없어 이런 얘기 했다까지도 좋아. 근데 이 얘기로 정숙님이 정말 영철 동네에는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는지 뭐 나중에 먹으러 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빌드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얘기들을 실은 다 상을 엎어버린 꼴이 됐죠. 와르르 무너뜨려버린 꼴이 됐어. 할 얘기가 없어 이런 얘기 했어 이러면 나랑 대화가 재미없나? 나랑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돼버릴 수 있죠. 할 얘기가 없어 이런 얘기 했어요는, 그러면 정숙님 입장에서는 나는 재밌어가지고 이런 얘기 했고 나는 영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했는데 이거 김이 확 새버리지. 와장창이죠, 와장창. 그래서 그 말까지는 그래, 그렇다고 쳐. 근데 카메라 꺼지면 얘기 잘한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정숙님은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정숙님은 지금 이 대화 자체에 나름 몰입했고 재밌다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숙님 여기서 아니 너무 애써주는 건 고마운데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그냥 해도 된다. 카메라 꺼지면 얘기를 그래도 잘한다가 맥락으로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은 잘 안 하지만 대화는 잘한다. 잘 안 한다고도 맥락에서 그렇게 벗어나진 않네. 그건 그래. 카메라 꺼지면 이 정도 대화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어쨌건 여기서 이제 영철의 곤충들이 나오는데, 힘들진 않은데 뭐라도 해야겠다는 느낌, 힘들지 않아도 뭐라도 해야겠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서 이제 여기도 카메라, 저기도 카메라, 저기도 카메라 하면서 이제 카메라 세 대를 그냥 연달아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정숙님은 아니 지금 데이트하러 온 거잖아요. 남자는 여성 만나러 왔고 여성은 남성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집중해야지. 지금 왜 자꾸 카메라를 신경 써? 카메라맨이 뭐 여자야? 뭐 그분들 만날 거야? 그분의 성별은 상관없는 거죠. 그분들은 말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숙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재미없다라고 정숙님은 한마디로 이 데이트를 표현했지만 영철의 진정성을 모르겠다야. 영철의 이렇게 말도 느리고 막 되게 서툴게 행동해서 되게 진정성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이 사람은 어쩌면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닐까? 누구를 만나고 싶으면 믿나? 이런 의심이 들어버리고, 또 정숙 씨는 그런 의심이 들어도 그걸 깊이 생각 안 해. 아우 재미없다. 아, 몰라. 이렇게 돼버리죠. 정숙님은 아니 약간 의아한 건 이미지를 너무 챙기는 것 같다? 보여지는 거에 너무 신경 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영철님은 그건 아니에요. 정숙님은 아 근데 그건 아닌데 너 왜 이렇게 카메라를 신경 쓰냐. 근데 영철님은 그냥 욕먹을까봐 걱정한 것 뿐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남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항상 욕먹거든요. 그러니까 영철님은 좀 욕먹는 상황에 익숙한 사람 같기는 해요. 친구들도 영철님한테 뭐 애견녀다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그리고 영철님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고 좀 무섭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 테니까 그렇게 소설을 써본다면 영철님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검열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도 같아요. 왜냐면 뭘 해도 욕먹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 욕을 안 먹기 위해서 나에게 부여된 역할을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몸에 배었을 수도 있겠죠. 그냥 이건 하나의 그냥 케이스 소설이고요. 영철님이 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종숙님은 아니 근데 각오하고 나온 건데 이제 어쨌든 영철님은 각오하고 나온 거지만 카메라 보이면 현타가 온다. 카메라가 보이면 이제 너무 좀 마음이 조급해진다. 종숙님은 아니 원래 생각이 깊은 거니까 깊은 사람이니까 그러실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영철은 아유 그냥 생각이 많은 거죠. 칭찬은 또 칭찬 못 받아들여 제대로. 그래서 정숙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 대화가 되게 김새요. 그러니까 같이 신나게 니네 동네 뭐가 맛있어? 우리 동네 뭐가 맛있는데 뭐가 맛있어? 그래? 고기 맛있겠다. 이런 얘기 하다가 아우 실은 난 이런 얘기 막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카메라들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정숙님은 아 무슨 말을 해 그러면 무슨 말해도 이 사람이 카메라 때문에 그냥 막 주절주절 떠드는 걸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을 하겠어. 말하는 거 재미없지. 아 나는 뭐 저런 카메라 기계들 별로 신경 쓰지 않은데 이렇게 돼버리고 정숙씨가 그래서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영철이 재미없는 말을 해서 재미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정숙은 좀 내려놔라. 아니 애쓰는 게 안쓰럽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잘 다독이면서 좀 변화를 요구하고 있죠. 또 이렇게 근데 또 안쓰러워서 그런다라는 말에 또 영철은 역시 나이 안 나. 그러니까 정숙님은 계속해서 영철님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라도 하려는 게 느껴져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영철은 좀 한결 편해졌어요. 좀 따뜻하다.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도 있고 뒤에서 이제 따뜻한 난로에다가 손을 대면서 따뜻해지고 하겠지. 좀 추웠나 봐 여기 이분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두 사람이서 계속 앉아 그런 게 좀 쌀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철은 한결 편해졌어요. 그리고 뒤에서 난로에서 몸을 녹인단 말이에요. 이게 꼭 무슨 엘사의 마음속에 박힌 얼음을 안나가 계속 눈사람 만들래? 하면서 뭔가 이 녹이는 느낌이야. 이건 영철 관점. 그래서 식당 도착 30분 경과. 30분 동안 음식이 안 나오니까 밥 언제 돼요? 사장님! 정숙님이 호탕하게 한번 얘기하고 정숙님은 영철과의 데이트가 실망스러워져 버렸어. 영철 씨의 그런 말들로 인해서. 정숙 씨가 보면은 되게 무던하고 털털한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섬세한 부분이 있거든. 무던하고 털털한 것 같지만. 그래서 상철이 3명에서 4명이 됐다는 말을 듣고 상철 정리했기도 했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고등어를 먹기 시작합니다. 정숙님이 어우 맛있다 오랜만에 생선 먹으니까 근데 영철 씨가 은근히 대화를 잘 못한다고 느낀 게 아우 그러게요 생선 맛있네요 하고 아우 근데 여기 야채도 참 좋네요 야채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약간 이렇게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영철님은 저는 일단 야채를 먹어서 너무 좋아요 약간 이런 것들이 물론 자기 주장하는 거 좋아요 뭐 자기 생각 말하는 게 좋지 근데 영철 씨가 굉장히 모든 걸 배려를 하려고 하는 사람 치고 또 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대화 방식은 아니에요.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러면 좋은데 편안하게는 못하면서 또 자기 주장은 안 해. 또 배려한답시고 이런 게 약간 확실히 좀 능숙하지는 않구나. 영철 씨가 밥을 굉장히 깨끗하게 먹고요. 그러니까 정숙 씨가 오 박수 쳐줘. 오 너무 뿌듯하다. 이런 게 다 영철 입장에서는 안나 같은 행동인데 정숙 씨는 그냥 맞춰주는 거죠. 배려한다기보다는 나쁜 소리 듣기 싫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영철 씨의 깊은 속마음일 수도 있겠죠. 스스로 인정하진 않겠지만 깊은 속마음일 것 같긴 해요. 정수님 남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게 순자랑 옥순이 영철 칭찬해서 자기도 궁금해졌다. 맞아 그런 말 했었죠. 순자 말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정수님은 와 뿌듯하다 뿌듯하다 이러면서 막 박수를 치는데 영철은 뿌듯하게 자고 싶대.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정숙님이 이제 웬만하면 말 안 하려다가 좀 빨리 가자. 뒤에 차가 밀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영철은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아 제가 30km로 가고 있었구나. 죄송해요. 그래서 60km 길에서 30km 안 되지. 그러니까 정숙도 부담 느낄까봐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영철은 얘기하셔도 돼요. 정숙도 아, 뒤에 차가 안 밀렸었으면은 얘기 안 했겠지. 근데 이제 정숙은 뒤에 차가 밀렸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철은 차를 천천히 운전하는 거는 이 사람과 옆에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그리고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배려까지는 하는데 뒤에 차가 빨리 가고 싶은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배려를 안 해. 이런 게 이제 영철 씨가 좀 너무 영철 씨의 배려가 좀 좁은 시야, 본인 세계 안에서의 배려 이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턱 있어요 턱 하는데 잘 넘어가니까 아주 스무스했어요. 또 우리 경찰의 도로 연수를 봤다니 영철님 부럽군요. 그래서 영철은 나름대로 제가 이 정숙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운전을 좀 신중하게 하고 천천히 했다. 근데 이제 정숙은 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안전운전 합시다. 그래서 영철은 이거에 대해서 정숙은 내가 찾던 사람이다. 안나랑 성향도 비슷하고 내 부족한 모습까지 보완해주는 너무 잘 맞는 세심한 배려의 의인화. 안나 같은 사람. 정말 안나 같았다. 그래서 내가 뭐 하면은 애쓰지 말고 좀 쉬어요. 누워 계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래. 근데 지금 경계경보가 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모르네. 안나 입장도 들어봐야 되죠. 이 앞에서 뭐 영철님 말 안 할 시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애쓰는 게 안쓰러워서. 근데 이 두 가지 말 다 정숙님 마음속에 재미없음의 씨앗이라고 할게요.
정숙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고 나서 했던 말들이에요. 애쓰는 게 안쓰러워서는 아까 식당에 앉아서 했던 말이고, 그때는 이미 정숙님은 영철이 너무 주변을 신경 쓰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목적이 뭐길래 저런 거에 더 신경을 쓰지라고 생각을 이미 하게 된 순간이란 말이에요. 찜질방에서도 그냥 누워있어도 돼요라는 것도 영철이 그 말을 한 후에요. 어떻게 자기가 보여주는 게 중요했다. 그러니까 정숙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했었지.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안 나가 됐어. 그쵸. 차 안에는 뭐 다른 카메라맨이 있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빈틈들을 자연스럽게 채워준,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숙님, 물론 정숙님이 뒤로 가서 뭐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떤 배려의 모습, 일관된 마음 표현, 이런 것들은 누군가의 마음을 흔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영철은 지금까지 모든 데이트가 힘들었는데 정숙은 예외였다. 근데 본인이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정숙 씨의 끝없는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배려가 언제 끝났죠? 데이트 도착하고 가면서 재미없어. 그래서 어쨌건 그분은 안 나같았다. 그분은 안 나같았다고 하고 두 사람은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요. 영철 씨 가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고 가면서 재미없어. 그래서 정숙님은 지금은 안 귀여워요.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카메라 신경 쓰고 대화에다가 뭐 평판, 남의 시선, 카메라 의식 이런 게 더 우선이었다. 그래서 재미가 없었다. 남의 시선 걱정될 수 있지. 하지만 그렇게까지 걱정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그래서 정숙은 지금 의심이 들어갔어. 원래 이런 사람인 건지 아니면 과도하게 긴장해서 나온 행동인 건지 난 여전히 의문이다. 그래서 정숙 씨는 한 번 더 영철을 알아볼 마음은 아직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판단할 거라고는 생각해요. 상철님처럼 딱 이렇게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영철 씨가 과연 그런 정숙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지켜봐야겠죠. 저는 그래서 정숙과 영철은 아직 끝이라고 생각은 안 하기는 합니다. 근데 뭔가 정숙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뭐 이게 최커가 돼도 형커로 이어지기가 쉽겠나? 어렵다고는 생각하는데, 한 번 더 데이트해서 찜질복 걸어두면 맞다, 찜질복 걷지. 그래서 여기서 제작진이 어떻게 보면 호감도가 떨어진 거네요? 네, 떨어졌습니다. 호감도가요. 떨어졌군요. 호감도가 떨어진 것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숙과 영철의 이야기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좀 더 보고 판단을 더 해보자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영철 씨가 실수들을 많이 했다, 이날. 배려한답시고 배려는 했는데 정숙 씨가 무슨 생각을 할지, 내 말이 정숙 씨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이런 생각을 너무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요. 영철 씨가 어쨌건 피드백을 받아서 고치고자 하는 생각을 했으니 어떤 배려를 하기 전에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